자, 오늘 9월 6일 마감 시장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또 유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다시 물가에 대한 걱정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 특히 가장 안 좋았던 건 뭐냐면은 3대 시장이 모두 3대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3대 시장의 외인 기관이 전부 다 매도를 쳤습니다. 외인이 코스피에서 693억, 한 700억 되죠. 매도 기간 3천억 매도, 코스닥에서 기관이 75억, 외국인이 75억, 기간 300억 매도,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1700억, 기간은 1000억. 그러니까 결국은 3대 시장 모두 외인 기관이 매도를 치고 개인이 그걸 다 받은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 자체가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 테마가 도는데, 통상 테마가 돌면은 어떤 테마든지 그게 한 2주, 짧으면 2주, 길면은 한 달은 갑니다. 정치인 테마들도 총선 테마, 대선 테마도 그 정도는 갑니다. 근데 사실 총선 테마나 대선 테마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가다가 때 되면 부러진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한 듯이 알고 있지만, 약속한 듯이 올라가고 약속한 듯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도 2주에서 한 달은 갑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초전도체 돌았죠. 맥신 돌았죠. 양자컴퓨터의 오염수 돌았죠. 로봇의 오염수만 해도, 사실은 오염수만 해도 지금 ING 상태잖아요. 마니커 이런 종목도 보면은 잠깐 움직였다가, 마니커 FM적에서 좀 움직였죠. 잠깐 움직였다 다 제자리에요. 보면은 정말 며칠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고, 그다음 로봇 테마는 그나마 이제 원래부터 움직이던 테마였으니까 주도 테마라고 볼 수 있고, AI,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까지 너무 많은 테마들이 빠르게 치고 빠지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테마가 움직이니까 따뜻하면은, 이게 따뜻해가지고 꽤 추세를 주면은 그래도 먹을 자리들이 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에 첫날 나왔다고 우리가 그걸 보고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먹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가지고 계셨다거나 우연히 그 종목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테마를 엮여가지고 올라가면은 사실 먹을 게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따라다니면서 먹기에는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멀쩡한 종목들이 가지도 못하고, 테마는 추세를 오래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올라타기 힘들고, 테마는 회전도 너무 빠른데,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이럴 때일수록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가장 사실은 정답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2000원짜리 반도체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실제로 잘 나오는 것들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모멘텀들 나오는 거 가져가시고, 그러면은 사실은 제일 기본에 충실한 매매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 기본에 그냥 충실한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지루하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테마주에서 잘못 묶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오염수 계속 가겠네 라고 생각해서 많이 그 6천원대 사신 분들 지금 반토막 난 거예요. 지루한 사람들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시장에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본에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장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고, 특히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제였던 건 아시안 시장도 빠지고 미국 시장도 빠진 만큼 요즘 유럽 시장도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전부 다 이제 파란불이고,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한 0.57% 정도 빠지고 있는데 크게 빠지는 흐름은 아닙니다. 사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빠졌기 때문에, 또 아시아 시장도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 받는 좀 모습이고, 유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고 유류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감산 합의가 늘어나서 연장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결국은 이 전 세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길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끝나면 일단 농산물 풀리죠. 유가, 유류, 지금 러시아 전쟁하느라 얼마나 지금 소모가 심하니까, 그러면 러시아 유류 풀겠죠. 빠르게 풀어서 소모량을 채워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모든 거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수가 된 전쟁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힘든 투자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전쟁 얼마나 이어질까요? 사실은 뭐 이번 달이라도 끝날 수 있고 내년 이맘때에도 안 끝날 수도 있는 게 전쟁인데, 사실 엄청나게 장기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양쪽 다 지금 헉헉거리면서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있긴 한데,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서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침공을 받고 주변의 가족들이 죽은 사람들의 한이 있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이 좀 정리되는 대로 아마 좀 시장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